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교과서의 표본이 되어 따라하고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지도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집트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나라가 생겼으니까요. 일상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카이로의 치과 의사로서 저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죠. 환자들의 치아를 살피고 때로는 아픔을 덜어주고 때로는 미소를 되찾아주는 일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피로뿐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죠. 무심코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영상미가 눈길을 끌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매일 밤 퇴근 후에 유일한 낙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세상은 제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정과 배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넘쳐났죠. 특히 가족 간의 유대, 친구들 사이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어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점점 몇 마디씩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따라 말하면서 묘한 기쁨을 느꼈죠. 어느새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 주말의 여유로운 오후,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 점심시간까지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문법 구조부터 발음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죠. 특히 병원 동료 파트만은 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사라, 너 요즘 이상해. 그 드라마 좀 그만 봐. 의사라는 직업이 아깝잖아. 파트마의 말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이 제 열정을 꺾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죠. 밤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글을 쓰고 발음을 연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그저 언어를 넘어 문화까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절, 생활 방식,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죠.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깃든 관계. 제가 갈망하던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취미일 뿐이라 생각했고, 어머니는 결혼할 나이에 무슨 드라마냐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불씨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환자들은 가끔 의사 선생님이 왜 이상한 언어를 공부하세요? 라고 물었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열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제 일도 중요했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이었어요. 우승자에게는 한국 초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말하는 한국어. 우승자는 한국 초청.
화면 속 참가자들은 저보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독학한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회 일정을 확인해 보니 예선부터 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병원에서 휴가를 내기는 어려웠죠. 더군다나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내 직업에 충실해라라고 말씀하실 테고 어머니는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환자를 진료하며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정말로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미쳤나?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의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행복한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진정한 열정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제가 원하는 것인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 내 꿈은 누군가의 조롱거리로만 남을지도 몰라. 다음 날 병원장에게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예상대로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 자네 경력에 흠집이 될 수 있어. 재고해보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죠.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친구들은 그냥 취미로 즐기면 되지, 왜 직업까지 걸어? 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만은 더 직설적이었죠. 사라, 너 정말 미쳤구나. 의사 면허를 던져버리고 무슨 드라마 속 환상을 쫓아?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랐죠.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될까? 하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국어 공부에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발음 연습, 문법 공부, 작문 연습.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비판적이었어요. 거리에서 마주친 전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동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의사가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족들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제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전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한국에 가는 것.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언젠가 꼭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를 제 두 발로 직접 걸어보고 싶었죠. 이것이 미친 선택일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결정일까요? 당시에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처음으로 제 가슴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휴직계를 제출한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죠. 아침부터 밤까지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단순히 회화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 사회, 역사, 예절까지 모든 것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학의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문법을 이해하는 것,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1년간 100개의 문장을 외우고 100개의 문장을 한 번에 읽는 것. 100개의 문장을 외우고 100개의 문장을 한 번에 읽는 것.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발음은 정말 어려웠죠. 기역, 키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큰 벽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확인하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에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독학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책과 영상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실제 대화 상대가 없어 회화 연습도 쉽지 않았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병원에 들러 서류를 찾으러 갔을 때였어요. 환자 대기실에서 파트마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려 했지만 파트마는 의도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 병원은 통역사가 아니라 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환자를 버리고 외국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은 필요 없죠. 그 순간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파트마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제 선택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파트마의 말이 맴돌았고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존경받는 의사의 길을 버리고 미지의 길을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한국어 교재와 노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카이로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별들 아래 어딘가에 제가 꿈꾸는 한국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 책상 위 노트에 적어둔 한국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사였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열정 없는 그 일상으로. 다음 날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 끝에 발견한 것은 카이로에 있는 작은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습니다. 한국 도서, 영화, DVD,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이집트인들이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센터 관리자인 한국인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 서투른 한국어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죠. 그리고 주말마다 진행되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 더 빨리 늘 거예요. 특히 발음이요. 혼자 하기 어렵죠. 김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말마다 문화센터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는 청년도 있었고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었죠.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지애를 느꼈어요. 특히 아미라라는 여학생과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 중이었죠. 아미라의 한국어 실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사라, 너의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 특히 리을 발음이 자연스러워졌어. 아미라의 칭찬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취미를 가진 의사가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만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들 모두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확고한 목표와 그것을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특히 아미라와 함께하는 추가 스터디 시간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함께 분석하고 제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사라, 이 부분은 억양이 중요해. 정말요? 할 때는 끝을 올려야 더 자연스러워. 아미라의 조언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문화센터의 친구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것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였습니다. 한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한국 영화를 감상하고 때로는 김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죠. 김치를 처음 담가보고 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책으로만 접하던 한국 문화를 실제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배웠을 때였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함께 웃고 즐기며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경쟁했고 제가 속한 팀이 이겼을 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겼다. 사라, 내가 던진 윷이 결정적이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까지 이해하는 과정이구나. 이제 저는 단순히 대회 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과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의 예선일이 다가왔습니다.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후에야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예선을 위해 제 이야기를 담은 5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미라 그리고 문화센터 친구들이 도와주었어요. 영상 촬영 장소부터 의상, 대본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 대본은 단순했어요. 치과 의사로서의 제 삶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이로 인해 변화된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촬영하는 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영상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과연 저의 서툰 한국어로 전달하려는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제가 선택될 수 있을까? 일주일의 기다림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일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라님께서는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정말로 예선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바로 문화센터로 달려갔어요. 김 선생님과 아미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특별히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케이크와 함께 한국 전통 음료인 식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선은 직접 무대에 서서 발표해야 했고 예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본선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피치 연습을 했고 발음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선 통과의 기쁨과 친구들의 응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미라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로 제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사라, 내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 이제는 자신감만 더하면 돼. 자신감. 그것이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라,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진심이에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음을 전하세요. 김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기술적인 완벽함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날부터 제 연습 방식이 달라졌어요. 단어나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제 감정을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발견이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할 때 오히려 발음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표현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본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본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사라, 빨리 집에 와야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은 항상 있었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최우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대회가 걱정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사라, 이제 그 대회는 잊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를 돌봐야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물론 가장 중요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꿈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어요. 병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인물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바로 파트마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파트마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사라, 아버지의 주치의와 이야기했어. 내가 치료를 도울 테니 내 일을 계속하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트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파트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전문의로서 아버지의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깨어있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대회 이야기를 꺼냈죠.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거라 살아. 내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격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 단지 걱정하셨던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파트마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 거고 내 어머니도 곁에 있잖니. 넌 내 길을 가거라. 그렇게 저는 대회를 계속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문화센터에서 연습을 이어갔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선 통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전문성 없는 유튜버, 의사 면허를 버리고 인기를 쫓는 사람 같은 비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귀하의 최근 행보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합니다. 차가운 공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꿈을 좇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문득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졌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저는 드라마 속 대사를 떠올렸습니다. 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맞아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씻고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걸 하러 왔어. 이건 누굴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그 결심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비난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비난이 제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회 전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문화센터에 갔을 때였어요. 김 선생님과 아미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사라, 이거 우리가 같이 고른 거야. 내일 대회에서 입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연보라색 한복을 손에 들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들었어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참가자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압도되었어요. 잠시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파트마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라, 내가 자랑스럽다. 최선을 다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관객들로 가득 찬 홀을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진심을 전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객석에는 심사위원들과 청중들, 그리고 다른 대회 참가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 선생님과 아미라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사라입니다. 첫 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이야기에 집중하며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제 스피치는 단순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의 일상,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처음엔 드라마였어요. 이국적인 배경과 낯선 언어에 단순히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인생이 되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 배려, 존중. 이런 가치들이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형태가 없지만 강하게 느껴지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제가 한국 문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찾지 못해 더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업적 안정을 포기해야 했고 주변의 비난도 많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대회 참가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문득 객석의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바로 저희 병원의 원장님과 몇몇 동료 의사들이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스피치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했어요.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제 두 번째 심장이에요. 한국어로 말할 때 제 심장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제일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사람은 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고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대기실에서 김 선생님과 아미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라,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 진심이 느껴졌어. 아미라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선생님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사라. 당신의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잠시 후 병원 원장님이 대기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원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멋진 발표였네, 사라. 자네의 열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 원장님의 예상치 못한 칭찬에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자네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존중하고 싶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원장님의 이해와 존중은 제게 큰 의미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지만 이미 제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 자체가 저에게는 승리였으니까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고 우승자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스피치 대회 우승자는 이집트의 사라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선 아미라가 제 등을 밀며 앞으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심사위원장은 제 우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진정성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녀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트로피를 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객석에서는 아미라와 김 선생님, 문화센터 친구들, 그리고 병원 동료들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승자 인터뷰에서 저는 간단히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 특히 문화센터의 김 선생님과 아미라, 그리고 제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한국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에서 통번역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뉴스를 통해 제 우승 소식을 들으셨더군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사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문득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회 우승 후 제 인생은 꿈처럼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한국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석 달 동안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라마와 영상으로만 보던 나라를 실제로 방문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출국 전날 문화센터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미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제 새로운 여정을 축하해 주었어요. 김 선생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더군요. 바로 한국의 전통 매듭이었습니다. 이건 행운의 매듭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인연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미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한국에서 정말 멋진 경험을 하길 바래.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 다음 날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많이 회복되셨고 제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길거리의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공기의 냄새까지도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의 언어교육원에서 진행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다른 장학생들과 함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인텐시브했어요. 문법, 어휘, 발음은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 비즈니스 에티켓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귀가 트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전 통역 연습은 도전적이면서도
주말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같은 명소를 방문하고 김치 만들기, 한복 입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은 마치 꿈을 현실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프로그램의 중간쯤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이로 주재 한국 기업에서 공식 통역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제 한국어 실력과 의료 분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어요. 연수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짧은 소감을 발표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꿈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돌아갑니다. 한국어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이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치과 의사에서 한국어 학습자로 그리고 이제는 전문 통역사로 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불안함조차도 이제는 즐겁게 느껴졌어요.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으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였지만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 기업의 카이로 지사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제 의료 지식과 한국어 실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첫날부터 바쁘게 한국어와 아랍어 사이를 오가며 통역 업무를 수행했어요. 때론 어려운 용어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파트마였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파트마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 내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구나. 파트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중과 약간의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렸던 게 아니라 내가 좁았던 거였어. 미안해. 파트마의 솔직한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 했고 저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통역사를 넘어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역할이 점점 확대되었고 의료기기 교육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멋지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카이로 한국문화원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집트인들을 위한 강연자로 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치과 의사였던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자가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이로 한국문화원. 강연장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객석에는 다양한 나이와 배경을 가진 이집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제 모습이기도 했죠.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치과 의사였지만 한국어 덕분에 제 진짜 꿈을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순간부터 한국어 독학의 어려움, 주변의 비난과 오해, 그리고 대회 우승과 새로운 직업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까지 이해하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정이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 이것이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강연을 이어가면서 객석 한 구석에서 눈에 띄는 시선을 발견했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의 눈빛에서 강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 청년의 표정이 더욱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 드라마였고 한국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운 곳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법, 통역사로서의 일상 등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젊은 청년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나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서 제 과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당신의 열정이 느껴져요. 그 열정만 있다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그 청년이 다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하산이었습니다. 공학도였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서 기초 한국어 수업이 시작돼요.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문화센터의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특별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의 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역할은 점점 더 확장되었어요. 회사에서의 통역 업무, 문화센터에서의 강의, 그리고 가끔은 한국에서 오는 비즈니스 대표단의 안내까지.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카이로에서 한국 이집트 문화 교류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행사의 공동 진행자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한국 측 대표단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 방송국 PD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치과 의사에서 통역사로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심 인물로 성장한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라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이집트 두 문화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니까요.
PD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이 이제는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카이로의 중심가는 한국 문화로 가득 찼어요. 한국 음식, 전통 공연, K-POP 댄스 경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공동 진행자로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파트마 문화센터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중급반에 올라간 하산까지. 행사가 끝난 후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사라, 내가 처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내 진정한 길이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파트마는 예전의 오해를 완전히 잊고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최근 한국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한국어 기초과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카이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제 자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문화 교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재치과 의사로서의 경험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섰을 때 때로는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한국 드라마 속 대사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험한 길에서 피어난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 비록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것이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어와 함께 발견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정이 함께하니까요. 아침 햇살이 카이로의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요.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해피엔딩처럼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 사라였어요. 치과 의사에서 한국어 애호가로, 그리고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사라. 제 인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